제가 지금까지 사용해본 16인치 랩탑 중에서 가장 가볍고 가장 얇은 두께를 갖고 있는 랩탑을 갖고 왔습니다. Hi guys! 고나고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랩탑이라는 게 데스크탑을 못 쓰는 상황에서 보조로 사용하는 기기가 아니라 그냥 메인 기기라고 봐야 되잖아요. 일도 랩탑으로 하고 집에서 쇼핑하고 노는 것도 전부 랩탑으로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외장 모니터를 사용하기에 번거로운 상황에서 랩탑의 디스플레이는 클수록 사용하기 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크기와 휴대성인데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본 16인치 랩탑 중에서 가장 가볍고 가장 얇은 두께를 갖고 있는 랩탑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랩탑은 바로 ASUS 젠북 S16 OLED. ASUS 랩탑답게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깨끗하고 깔끔한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특히 ASUS가 항상 고급스럽게 마감된 소재를 중요시 여기는데 이번에 세라알루미늄이라고 해서 알루미늄을 첨단 세라믹으로 바꾸는 하이테크 공정을 활용해 지문에 의한 오염, 외부 흠집에도 강할 뿐더러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장점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이제까지 느꼈던 소재하고는 확실히 차별화가 되는데요. 금속 특유의 차갑고 단단한 느낌은 있으면서도 부드럽게 손끝에 걸리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 상판에는 ASUS 로고가 레이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커팅된 곳에서 자연스럽게 빛이 반사되면서 만들어내는 라인이 절제되면서도 동시에 디자인 포인트가 돼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랩탑이 16인치의 대화면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께가 1.1cm, 무게는 1.5kg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16인치의 랩탑을 소개하면서 휴대성이 좋다거나 자주 이동이 많은 사람에게 추천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랩탑은 자주 갖고 다닐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 정도로 전체 사이즈와 무게, 그리고 무게 밸런스와 두께까지도 상당히 잘 설계되어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배터리 용량과 발열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설계된 부분도 인상적이었어요. 이건 제가 이따가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 먼저 포트 구성 살펴봐야죠. 군더더기 없이 딱 필요한 만큼 잘 갖고 있는데요. 우측에 USB-A 포트, 그리고 풀사이즈 SD카드 슬롯이 있어서 제가 사용하는 알파7C 마크2의 사진이나 영상을 바로 가져와서 편집하기에 용이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풀사이즈 HDMI 2.1 포트가 있고요. 두 개의 USB 4.0 포트가 있는데 두 포트 모두 디스플레이 신호와 파워 딜리버리가 가능해서 크게 포트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연결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포트 구성에서 딱 하나 아쉬운 점이라면 전원 연결을 양쪽에서 하나씩 할 수 있었다면 완벽했을 것 같아요. 외부에서 사용하다 보면 전원 케이블이 아슬아슬하게 모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양쪽에 있으면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 딱 하나 아쉽네요. 이번엔 키보드 상단을 볼게요. 여기가 전부 발열 해소를 위한 구조인데요. 조용한 앰비언트 쿨링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제품이 워낙 얇다 보니까 높은 성능을 내기 위한 적극적인 솔루션이 적용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사용하는 젠북 S16의 스펙을 먼저 보면 AMD Ryzen AI9 HX370 프로세서 탑재됐고요. 32기가 온보드 램에 1TB NVMe M.2 SSD. SSD는 교체가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볼 부분이 프로세서인데요. 12코어 24스레드 TDP 28W 설계로 일반적으로 이런 경량화 랩탑에서 기대하기 힘든 수준의 체급과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프로세서를 갖고 있습니다. 합판을 열어보면 별도의 그래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듀얼팬 구조를 갖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경량화 랩탑에서 보기 힘든 베이퍼 챔버를 0.7mm 두께의 초박형으로 디자인해서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어떻게 이렇게 얇은 랩탑에서 TDP 28W 설계를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싶었는데 합판을 열어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만들고 더하면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은 걸 볼 수 있었어요. 덕분에 자연스럽게 젠북 S는 뛰어난 벤치마크 스코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CPU 프로세싱의 경우 어지간한 데스크탑 아쉽지 않을 정도의 스코어라서 그래픽 렌더링 작업이 많이 요구되지 않는 수준의 작업은 거의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사진 편집이나 풀 HD 수준의 영상 편집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3D 마크 스코어를 보게 되면 별도의 그래픽을 내장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AAA 타이틀 게임을 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애초에 게임을 목적으로 하는 기기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자주 하는 하데스 같은 게임을 돌리는 수준으로는 아주 충분하고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부터 윈도우 랩탑에 코파일럿 전용 버튼이 있는 제품들이 막 나오고 있죠. 이게
잘 쓰면 워낙 강력한 기능이기도 하고 그냥 우리가 웹에서 챗GPT를 쓰는 것보다는 코파일럿을 사용할 경우에 대화 형식으로 질문과 답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윈도우에서 내가 하고 있는 활동도 파악할 수 있고 윈도우 자체의 설정에 대한 조언과 가이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랩탑을 교체하는 분들이라면 코파일럿 버튼이 있는 모델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고 만약에 구입을 했다면 일단 어떤 작업을 시작하든지 이 코파일럿 먼저 호출해서 시작을 해보는 습관을 들여보는 게 좋습니다. 상판을 열어보면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16인치 3K OLED 디스플레이가 아주 시원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단과 특히 하단 베젤도 되게 얇아서 전체 랩탑 사이즈가 작아질 수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또 상단 베젤이 이렇게 얇은데도 풀 HD IR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즈 헬로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 주변 조명을 감지하는 센서도 있어서 디스플레이 자동 밝기와 색 온도까지도 자동으로 보정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화면비 16db에 2880x1800 해상도를 갖고 있어서 16인치라는 절대적인 사이즈도 크지만 화면비 때문이라도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껴지는 작업 공간이 엄청 광활합니다. DCI P3 100% 색역 지원에 평균 밝기도 400니트로 비슷한 사이즈의 OLED 패널과 비교하더라도 살짝 높은 편이에요. 특히 이 정도 사이즈의 랩탑은 메인 시스템일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사진과 영상을 보관하고 편집하는 일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 DCI P3 100% 디스플레이 색 표현의 정확도를 의미하는 델타 E 값도 원원도로 보정될 정도로 색의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기에 OLED 패널의 장점인 명암비와 블랙 표현의 장점까지도 더해져서 컨텐츠를 생산하는 용도는 물론이고 HDR 컨텐츠를 감상하는 데까지도 전천후로 그냥 내가 사용하는 단 하나의 디스플레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엄청 좋았는데 유저마다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은 포인트는 키보드예요. 보통 16인치 사이즈의 랩탑은 넘버 패드를 넣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게 사용할 때는 엄청나게 편한 것도 맞는데 저는 랩탑에서 이걸 사용하는 빈도가 너무 낮아서 사용할 때 편해서 좋다기보다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키보드 가운데 포인트가 좀 맞지 않게 타이핑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키 사이즈도 크게 뽑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오히려 별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여기서는 과감히 포기하고 키보드 풀 사이즈로 시원하게 뽑아준 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터치패드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매번 맥북처럼 만들어 달라고 제발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비슷하게 해달라고 윈도우 랩탑 쓰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 싫은 소리 못하겠어요. 어떻게 여기서 더 커지겠어요.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눌리는 느낌이 좀 가볍고 구분감이 적을까 봐 걱정했는데 여기저기 눌러보고 또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묵직하게 딸깍딸깍 눌리고 유격도 없고 정말 제가 딱 원하는 수준의 터치패드라서 사용하기에 너무 편했습니다. 그리고 이 터치패드 각 4면에 기능이 각각 할당되어 있어요. 재밌는 기능이긴 한데 뭐 굳이 이걸 쓰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각각의 위치에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생각보다는 굉장히 잘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써보니까 이거는 단순히 재밌는 기능만은 아니다. 실제로도 잘 쓰게 된다. 16인치 큰 사이즈에 1.1cm의 얇은 두께 1.5kg의 가벼운 무게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78Wc로 더 두꺼운 다른 16인치 랩탑과 비교해도 용량이 오히려 더 많아요. 여기에다가 앞에서 제가 언급하진 않았지만 랩탑이 유일한 컴퓨터일 경우에는 별도의 스피커를 책상 위에 두고 사용하기는 어려운데 도저히 얘는 랩탑 스피커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사운드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4개의 우퍼와 2개의 트위터 구성으로 돼서 볼륨감에 선명한 구분감까지도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저는 워낙 이제 잠들기 직전까지 머리맡에 영상 하나 틀어놓고 보다가 자는 습관이 있어서 최근에 젠북 S16 챙겨 들고 다니면서 잠자기 전, 잠들기 직전까지 옆에 열어두고 넷플릭스 보는 용도로 많이 사용해봤는데 또 요새 올림픽 시즌이니까 유튜브로 영상 보고 올림픽 방송 챙겨보고 하만카돈 인증받은 돌비 애트모스 오디오 시스템으로 구동돼서 스피커에 대한 만족감이 저는 정말 컸어요. 화면 사이즈도 그렇지만 이렇게 오디오에서도 태블릿으로 볼 때하고는 또 다른 큰 만족감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사용하면서 느낀 게 모든 부분에서 윈도우 버전의 맥북 에어 15인치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휴대성은 좀 더 나은 모습이고 윈도우의 호환성과 코파일럿의 활용도까지 고려하면 유용한 부분이 더 많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만약 지금 메인으로 사용할 윈도우 경량 랩탑을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장 최고 수준의 경험을 할 수 있는 랩탑 맞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영상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Bye guys!